우리 연에서 시무식을 하려고 합니다. 1월 5일입니다. 시무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일부터 13일은 부흥단, 3번의 부흥단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5일은 필리핀 지방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와 함께 또 장로회와 같이 이 필리핀 선교 지방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일, 17일은 목사 안수자 위로회 및 회족식을 목사 안수식 앞에 두고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 목사 안수자들이 5명이 있어가지고 해운대 초청해서 회족식을 하고 또 위로회도 하고 또 해운대 밤에 가서 이제 요트도 태워주고 해서 아주 전사들이 행복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 이제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8일, 9일이 이제 3년연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4월 8일, 9일.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구미제일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세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전에 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안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저는 켄싱턴에서라도 이제 하려고 이제 켄싱턴도 지지난주에 다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켄싱턴 뒤에 도무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 체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한 600명 정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자를 놓으면 의자 놓고 하면 다 이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별로 탁자를 한 2줄씩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의자만 놓는 이런 식으로도 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들께서 좀 이제 구미 제일교회 다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세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실행부 회의를 한다, 기획위원회를 한다 그래서 그때 아마도 이 건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이제 부결되면 켄싱턴에서 어렵더라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3일, 14일은 감독 해외 연수가 있고요. 5월 12일 날은 여성계 3남녀의 연합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계 선교대회 이 장소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부산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계 선교대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연회를 딴 데서 이제 하려고 하고 안 되면 이제 켄싱턴에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회장님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계 선교대회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11일까지 3년을 감사 해외 연수가 가게 되겠고요. 또 6월 19일부터 20일은 장로의 3년의 연합회 영성수련회 장로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요. 그리고 7월 중에는 미자립교회 컨퍼런스하고 교사 세미나를 이때 하려고 합니다. 미자립교회 컨퍼런스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교회가 부흥되어 성장되어지는 이런 이제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이런 이제 목회자들 강사로 초청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힘을 내라 라는 이런 뉘앙스를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미자립교회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세미나도 7월 중 아니면 6월 중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7월 27일, 29일은 이제 7월 27일, 29일 이때 용문산 성회가 이때 있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8월 3일에서 5일까지 용문산 성회가 있게 되면 여기 날짜를 두 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날짜 어떤 7월 말 8초 이래 되는데 만약에 7월 말에 용문산 집회가 되면 8월 초에는 기독교 사업위원회에서 중고청 수련회를 개최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8월 초에 용문산 집회가 있으면 7월 말에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있게 되고요. 이때는 3년에 각 교회가 전부 다 이 수련회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남성교회 3남매 연합회 주최 평신도 수련회가 이때 있게 되죠. 8월 28일부터 29일. 그리고 9월 달에는 감독 선거가 있고 또 10월 달에 행정총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청장년 찬양제라든지 또 뭐 여장로회 어떤 이제 그 일정 또 청장년들 찬양제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도 서로 이제 그 교류가 없어가지고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경산 서사리 땅 대학생 비전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을 제가 공약으로 세웠었는데 이 서사리에 있는 대학생 비전센터는 이미 이제 황병원 감독님께 땅을 사고 그 김정석 감독 회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대학생 비전센터를 짓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다음에 이제 정동준 감독님이 오시고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약간 뭐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경산 서사리에 있는 땅은 올해 원래 그 어떤 착공이라든지 뭔가 이제 행동에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정도에 가서 여기 이제 일이 아마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김정석 감독 회장님이 전에 온누리교에서 그때 장로 수련회인가요? 그때 오셔가지고 막 승준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온누리교에서 한 이제 60% 되고 저 강의교에서 40% 되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 비전센터를 짓자. 그래서 박승수 목사님께서도 그게 기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또 이제 직접 이제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전은 맞습니까?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안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그 현장을 네. 사한 후에 네. 결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박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제 그 박승수 목사님에게 제가 자료를 다 이제 드렸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에 짓지 않으면 이제 그 이제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예 주최양에 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5년 동안 이승권사 현대교회 근데 그분이 이제 현대교회 안 나가지 오래됐습니다. 현대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이승권사와의 그 이제 앞에 계약이 5년 계약이었습니다. 5년 계약이었는데 10월 18일 날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그 주차장이 어떻게 이제 돼 있었냐면 우리가 월세를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애에 오시는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차 비용은 또 우리 연에서 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주차비 50만 원, 한 50만 원 받아가지고 한 30만 원 주차비로 나갈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60만 원이 나갈 때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5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다 주차비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비 때문에 발생되는 그 수익은 영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만료가 되면서 우리 연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고사 거기에 보증금을 7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7천만 원 내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예 발전 기금을 7천만 원 땡겨가지고 일단 이제 보증금을 줬습니다. 주고 또 이제 약간 이제 권리금 받는 성격으로 어떤 1천만 원을 원래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깎고 해가지고 1천만 원까지 이제 깎아가지고 사실 저는 1천만 원도 이제 안 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빨리 내보내야 돼야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새로 들어오는 분하고 이제 계약을 어떻게 맺으려 하냐면은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월세를 230만 원을 받고 우리 연에 들어오는 주차, 이제 연에 오는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회의 때 오는 우리 장로님들 주차비는 받지 않는 거로. 그러면 우리 연에서 이제 매월 한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약을 이제 감독한테 공약을 할 때에 연예 부채를 제가 이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주차장 우리가 사용료를 하면 1년에 3,6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연에서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그 부채를 갚아 나갔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합치면 5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부채를 4억 5천입니다. 5년이면 다 갚습니다. 4억 5천원 부채. 그런데 이제 보증금, 전체 보증금이 또 14억 5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안에서 어떤 안에 입주자들이 또 나가면, 세입자들이 나가면 보증금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연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연에서 수익이 적어도 280만 원은 보장된다. 그렇게 이제 주차장에 가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산불하고 진주 산천지에 수해가 났었었는데 산불 때문에 우리 연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모금을 해서 3억 4천을 거뒀습니다. 3억 4천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삼남연회에서 거두어가지고 저희들은 3억 4천을 다 지출했습니다. 지출을 할 때 이 산불은 빨리 이제 돈이 지출되어 지원돼야 되다 보니까 그 영덕 중앙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현금 지원, 물품 지원을 빨리 이렇게 이제 지원한 결과 영덕 중앙교회에서는 그 영덕 경찰서장님이 등록을 하시고 또 10가정이 이후에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영덕 중앙교회가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지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성장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3억 4,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울진 산불 지역에 어디에 뭐 얼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울진 지방에 산불로 피해를 본 교회는 한 개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최경진 목사님 교회인데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됐는데 신문을 저기 뭐 인터넷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독 회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이 수재현금을 얼마 거뒀냐면 14억 정도 거뒀어요. 14억 정도 거뒀는데 이 교회를 빛과 소금의 교회는 1억 3천밖에 지원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최근에 됐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회평론도 총무인 문영배 장로님하고 상당히 지금 관계가 이제 안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총실에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보니까 총실도 그래서 계속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개월째 지금 총실이 안 열립니다. 12월 달에 이제 그 총실이 열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하게 따질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과 소금의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배당을 이제 재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을 사지 말고 제가 건물을 사라 해서 2층 건물을 6억짜리를 샀습니다. 지금 이 살 때 어떻게 샀냐면은 최경진 목사님이 자신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거 4억을 내놨습니다. 4억을 내놓고 한 2억이 부족한 부분은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에서 1억을 그제 교회 예배당을 이제 짓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연에서 3억 4천을 거둔 것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건물을 샀어요. 샀는데 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부동산 뭐 중개수 수요 이런 데 세금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빚을 안 내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아직 재단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3억 4,500 내려온 것 중에서 1억 3천만 원만 이제 그 빚과 소금의 교회를 주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지금 3억 4천 중에서 1억 3천은 주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일단 그 본부에서 지원하라는 것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같이 모아가지고 빚과 소금의 교회에다가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건물 샀다 해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도 한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하나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또 이제 최은지 목사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재단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산청 지역의 삽불 그 지역 수해 났는 부분은 우리 이제 하병철장도 계시지만 산청 제일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미천에 있는 미천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또 성도의 가정 또 대한교회 또 수곡교회 목사님 그 딸기밭 이런데 그 수해가 많이 나서 또 이제 수해 환경을 거둔 게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거두어가지고 그 부분도 감리사님 그 지방 감리사님을 같이 오셔가지고 이 지원할 때 우리 사회평준도 총무하고 또 감리사협의회 회장하고 공정하게 이 부분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난지방 주향교회 리모델링을 이제 그 희망봉사단 그 사업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김동호 장로님께서 친히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고 또 장로회에서도 그 기금을 많이 모금해 주셔가지고 12월 11일 날 이제 리모델링 완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좀 부치가 그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또 돈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연애 이전에 관한 TF팀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지금 TF팀이 3번 정도 모였거든요. 3번 모였는데 우리 앞에 정동렬 감독 그 개인 기간에 그 선거운동 하실 때 이걸 팔아가지고 각 지방에 뭐 몇 억씩 주겠시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끝났었죠. 이제 아무런 필요 없었는데 우리 실행부 회의에서 TF팀 구성하는 거를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지금 3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 위치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건가 해가지고 위치도 좀 알아봤는데 저는 철마 쪽이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철마를 이제 찍었었는데 철마를 우리 이제 뭐 서정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제 본 결과 정말 거의 다 그리벨트고 또 산들이 많고 해서 이제 땅을 살만한 곳이 이제 없었고요. 정관에는 땅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땅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이제 정관으로 잡고 지금 우리 연예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는 데가 그 지중화 도로가 이제 생기는 부분에 그 램프가 이제 바로 우리 연예 앞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 지중화 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 쉬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우리 그 연예 본부 건물이 좀 이제 지금은 한 평당 한 5천만 원 해가지고 25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한 300 정도는 30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우리 TF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오늘 이제 실행부 회의 때 우리가 좀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연예가 이전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연예를 이제 이전해야 하는 이제 당위성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연예 같은 문제, 또 성교된 문제, 또 이제 뭐
우리 연에서 해야 될 큰 집회를 하게 되면 일단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고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한 10,000평 정도 이제 사서 체육관식으로 그 건물을 짓고 우리 연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거기서 소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연예 운영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반대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 연예 이전하는 걸 왜 이제 반대하냐면 첫째는 지금 연예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연예 통폐합하면 또 구태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그것도 많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예 통폐합을 연예 대 연예로 통폐합하면 지금 이제 앞에 이제 2025년 장정개정위원회 할 때 그 안이 어떤 거였냐면 동부연예, 충북연예, 삼남연예를 한 연예로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라에서 설악까지 우리 한 연예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형태 반이 되는 거죠. 이제 연예를 하려면 통영에서는 8시간 차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면 안 된다나. 그래서 이제 감독 회장님 생각이 뭐냐면 지방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이번에 그 장정개정위원회 제가 입법에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은 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만들면 그래서 우리 3년에 8개 지방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우리 울산지방 같은 경우는 교회가 22개입니다. 그럼 28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정에는 1704년 1항을 보게 되면 지방은 행정 단위로 이제 원칙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이 행정 단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지방이 구성되는 부분은 시도 군구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도는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 28개 들어와야 한 지방이 되는데 그럼 28개 교회가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죠. 대구지방 35개 교회입니다. 15교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15교회가 피선거권이 없어지죠. 또 광주지방 28개입니다. 22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22개 교회가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1704단 1항을 제거하지 이거 삭제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면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대했는데 결국 뭐 이제 300몇 대 101위가 이래가지고 이제 부결됐죠. 그런데 연예 통폐합을 가려면 지방 통폐합 맞습니다. 근데 이 50개 교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30개 교회 내지 35개 교회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 한 지방을 이제 그 정도를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연예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연예대 연예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 몇 개를 한 연예를 한다. 그러면 한 15개 지방 한 연예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연예만 지방만 모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남연예 같은 경우는 남부연예, 충북연예, 호남연예 일부를 가지고 한 연예를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호남연예는 또 이제 충청연예하고 또 남부연예 일부를 가지고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이게 연예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예 통폐합이 되게 되면 우리 부산을 이런 하나의 큰 건물이 있게 되면 모든 행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연예 대 연예로 가지 않는 한은 우리 연예가 이런 이제 건물을 만들고 오면 앞으로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그 우선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또 멀리 데서 이제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걸 만들어 놨을 때에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또 이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 또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 체육관 시설을 해가지고 평일 날에는 이제 체육 시설 이용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대형 커피숍 같은 경우도 하나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충분히 연예는 운영되어지고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연애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이제 연애 장래의 어떤 미래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해 가면서 연애가 정말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00억 이제 뭐 25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딱 만평 사서 나가면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발전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면 내가 300억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250억이든 충분히 500억 이상의 또 이제 이 재산 가치를 또 키울 수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네, 그래서 통폐합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연애 통폐합이라든가 연애 이전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 장로님들 좋은 고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아니면 총무님 또 이제 위원님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연애가 이전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그 간담회 시간이 5시까지니까 감독님 다 충분히 다. 네,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유롭게 혹시라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십시오. 뭐든지 감독님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간담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직전회장 임민숙 장로님 혹시 뭐 이거 뭐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질문할 게 없다. 오늘 우리 감독님이 내년도 이제 연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타이트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 또 감독님께서 이게 이제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그런 걸 충실히 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믿음과 있고 신뢰가 갑니다. 또 이제 보통 이 감독님들이 이렇게 이제 출마하실 때 그 어떤 것을 공약을 걸고 나오면은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감독님은 충실히 잘해주시고 특히 또 이제 우리 3년 연애에 또 이제 특성상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산불 피해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확실하게 어떠한 그 본부에서나 우리 연회에서 오시는 그런 돈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다 분배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뭐 계속 유죄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연애를 생각한다면 감독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애가 좀 우리가 이제 좀 실용성 있게 이렇게 이제 운영이 돼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이었고 이제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감독님 오시고도 말씀하실 때 희망봉사단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제 주학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감독님 이제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김동만 장로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희망봉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회가 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게 일단 그 보고되는 그 누수가 이제 어떻게 명확하게 줘야 되고 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제 어느 분까지 우리가 희망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할 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또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연회에서 지원이나 우리 또 평신도들이 일일이 이제 그 협찬할 때 그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적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봉사산을 이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장로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3년 전에 평신도 단체들이 장로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이 이렇게 이제 합해서 우리 평신도 단체들이 그런 어떤 구성체를 만들어서 이 희망봉사단의 이 활동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상기는 분들이 보면 다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은 남성교회가 주체적으로 할 때는 남성교회에서 또 내야 되고, 장로에서 그냥 우리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장로에서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돈이 아니게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어느 한 구성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합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몇 군데를 수리한 걸 보면은 장로회는 장로회,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교회는 여성교대로 또 이제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도와드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희망봉사단이 우리가 3년 연회가 있는 한은 또 통합이 되는지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희망봉사단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남성계나 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희망봉사단에 관한 내용은 이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희망봉사단은 정말 살리고 싶은 이런 이제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으로 희망봉사단을 잘 이제 구성해서 뭐 수해나 화재 났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희망봉사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는 이제 부분 때문에 회의를 좀 이제 했었었는데, 이게 좀 막연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모이셔가지고 뭐 몇 분이 안 모이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희망봉사 단장하고 총무하고 뭐 서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뭐 이제 정신없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희망봉사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점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주도해서 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정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북연회가 이 희망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 희망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회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저는 우리 산불 났을 때하고 이제 수해 났을 때 좀 희망봉사단을 먼저 산불 났을 때 희망봉사단을 소집을 해서 산불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산불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불은 불이 나도 일단 화재 감식이 끝나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화재 감식이 끝나면 그 집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가 손을 하게 포크레인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가지고 희망봉사단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봉사단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고, 그래서 수혜가 났는데도 우리가 지금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젠가 우리 이제 다시 3기 신학 회장님들하고 또 각 기관장들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송호수 장로님께 사회 평도 그 사위원장이니까 좀 이제 희망봉사단을 다시 한번 좀 구성해서 내년이라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제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처럼 좀 이틀 전입니다. 그렇게 회의가 됐고요. 연회 시작이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다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때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봤더니만 3월 둘째 주쯤 평신도 단체장들 다 모여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입법회의 끝나고 감독님한테 제가 한번 한번 대화를 요청드렸고요. 만남을 그때 감독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사회평신도 위원장이 할 게 별로 없다. 왜냐면은 이걸 모으려고 해도 무슨 뭐 나름대로의 사회평신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한테 예산 편성권을, 우리 평신도 예산 편성권을 사회평신도 위원장에 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회평신도 위원장이 그 예산을, 현재 나가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은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럴 때 참석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감독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감독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게 합법적이고 참 좋은 방법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든 교회든 간에 뭔가 위원장을 세웠으면 그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 있어야 뭔가 소집을 한다든지 모을 때 같이 모이는데, 현재 사평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감독님에게 말씀드렸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이 다 끝나고 결산 끝난 다음에 사평구에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고,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사평위원장이 이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각 기관장들 모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된다면은 3월쯤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전체 연회별로 그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희망봉사단에 가는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의논하고, 희망봉사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3년 내내에 필요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장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감독님께서 이 장로에 세워주시고 해서 또 여러 가지를 세워주시다 보면은 감독님도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장로회가 바로 서야 3년전에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희망봉사단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뭐 말씀하시죠. 예산권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도 기독교 사업위원장을 이제 하면서 좀 이해했던 부분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일들을 전부 다 이제 연예 일들은 지방의 일만큼도 못합니다. 사실 지방은 총무가 이제 그 안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연예는 총무가 있기 때문에 연예 총무가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예 총무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위원장 할 때 성경 골든벨, 또 이제 그 당시에 어린이 축구대회도 있었거든요. 이 다 기독교 교육 사업위원회 안에 있는 부분인데 저한테 보고는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날이 끝나면 끝났구나. 저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결제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연애가 이렇게 가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 부분인데,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 부분 속에서 예산을 세우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전권을 다 이렇게 이제 예산 세우는 과정 전권을 주는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같이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예산 세우는 그 항목 안에서 사회평수 안에서 이제 예산이 지출될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지출 결의서가 어떤 방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사회평수 사업위원장 그 결재란을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사회평수 총무가 위원장이 어떻게 이게 지출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위원장에서 사업위원장의 그런 권한도 충분하게 이제 보장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거는
잘 아시겠죠? 그렇게 됐고 또 질문 있으면은 또 해주시면. 예, 예. 마이크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 올리면 됩니다. 잠깐 불 들어오면. 예, 예. 울산지방 총무 신동철 장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게 미래 세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우리 연회도 그렇고 각 지방도 그렇고 많이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연회나 지방이나 각 교회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요즘 중학생 이상 되면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교회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에서 예수를 믿는 어린애들이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쉼터를 마련하고 하면 교회에 와서 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놀고 그러면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노는데 그런데 놀다가 자기 엄마가 그 교회 가서 뭐 어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걔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에서 어디 가는데 그 좋은 견학도 있어서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를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아동을 전도할 수 있는 게 그 부모 세대를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아동들의 부모가 40, 40대 엄마 아빠가 다 초등학생 부모인데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네들이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한 25% 정도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최소한 한 25% 정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인구 비율을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40대 초반 청장년한테 물어보면 너 친구들 얼마나 다니나 그러니까 정말 내 친구들 하나도 안 다닙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는 그 친구들이 교회 하나도 안 다닙니다. 요즘 바쁘기도 바쁘고 또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뭐 채워준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뭐 그 미래 세대 많이 입으로는 많이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미래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챙겨야 될지 그리고 이제 연예 같은 데서는 청장연회에 대해서 연예나 지방에서 청장연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그네들을 정말 활성화시킬 방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모들이 한 사람에 가면 그 자녀들이 오는데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 부모들이 반대를 안 하거든요. 못 가고로 깍질 안 하는데 실제로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떤 자기 좋은 교육 관계나 선생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교회를 가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딱 잘라버립니다. 지금은 못 가게 하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초청장을 보내든지 이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애한테 이걸 보내냐 하면서 교회에다 항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하고 또 지방의 어른들 그리고 연예 감독님이야 연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해 가지고
그네들을 예산 있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4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40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30대 둘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아빠가 꼰대 같나 그러니까 지가 보면 꼰대 아닌데 아빠 제가 보면 꼰대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아빠 꼰대입니다. 그럼 니는 저는 지 스스로는 이렇게 약간 진보인데 중도 진보인데 지 친구들이 보면 수구 꼴통이란다 예술가니까 그만큼 그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차이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네들을 이렇게 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네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걸 정말 연구를 하고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 영적인 것도 좋고 뭐 다 그런데 일단 그네들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안에 접해야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래 세대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다음 세대에 관한 부분들은 각 교회마다 사실 이제 고민이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 부분은 모든 교회의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애는 이 구조가 사실 그 교회 학교의 이 연애가 이제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 학교 아니지 않습니까? 각 개교에서 하다 보니까 연애에서는 뭘 해줄 수 있냐면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런 강사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또 이제 그들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연애에서 제공을 해주고 사업은 결국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연애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연합수련회 이런 거밖에 이제 없죠. 그래도 그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체육관을 이제 그 연예 체육관을 짓는다 하는 생각도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중앙연예 감독님이 김총길 감독님 그 교회가 비전센터 그런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그 학생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연예 비전센터 우리가 연예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부분도 그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준비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사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이런 세미나를 연에서 해주겠다는 부분이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고성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고통교회연합회를 해요. 고성통령이라 해서 거기서는 이제 매달 한 번에 한 교회 돌아가면서 한 교회 4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는데 아주 잘 되고 있는 모범 사례거든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약간 이제 부진한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몇 개의 교회가 이제 지방 안에 몇 개의 교회가 교회학교를 연합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독교 교육 우리 본부에서도 이렇게 연합교회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또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에 관한 부분 아까 장관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우리 연예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부담금 들어온 우리 연예 예산은 3억 4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들어오는 게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년에 4억 7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부연예 같은 경우는 15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회는 이 재정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각 뭐 선교회라든지 또 기관에서 우리 연회다가 요청을 하면 재정 지원 요청해 주게 되면 마음 같아서는 다뭐 몇백만 원씩 해주고 싶은데 우리 연회 재정이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장년에 관해서는 제가 예산을 좀 더 이제 확충을 시켜 줄 생각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앞에 이제 김건중 그 청장년 관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 이제 그 신현숙 목사님이 관장을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임 관장이 오기 전 그 과정에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관장을. 청장년하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 그 관장해야 되고 또 지금 그 김근중 관장님 이제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연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했어요. 1년에 600만 원이 청장년으로 갔습니다. 청장년 관장으로. 그래서 만약에 청장년 관장을 하려면 연에서 주는 돈 받지 마라. 그래서 매달 50만 원 지출된 거 끊었습니다 그때. 그 지금 관장님 되신 신영수 목사님께는 50만 원 안 가요 우리 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한 600만 원 앞에 좀 이제 그 은퇴할 시기까지 한 4월 때 은퇴하셨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출되는 거 400만 원 이제 올해 세이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안 나가거든요 600만 원. 그 600만 원이 이제 그 청장년 관장에게서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을 청장년에 좀 더 지원할 수 있겠다. 청년 관장에게 가는 돈을 청장년에게 해서 좀 청년들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뭐 질문이나 혹은 건의사항 있으면 네. 진주지방 장로회장 이도수입니다. 그 연회를 이동하는데 한 10,000평 정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 감독님 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임기 내에 뭘 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땅을 다 사놨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면은 막 농공단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놓으면은 지금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10년 앞을 못 내다본다는 거예요. 좀 전에 장군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10년 가면 지금 우리 굿따름 해도 초등학교 중학생이 지금 막 사람이 없어요 지금. 30대 40대 지금 전에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비 이게 무시불합니다. 바로 해놓으면 건물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이 안 그러면 폐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하려면 미리 올해 탐험하실 때는 땅을 사놓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계획을 잘 해야 우리 이제 어제 이제 서장님 여기 계시지만 적대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목표는 어디까지 세워줘야 되냐면 땅을 가급적으로 사면 좋은데 일단 우리 그 실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팔고 이전한 데까지만 결정해 두면 다음 이제 감독 되시는 분이 일단 결정을 해놓으면 안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저희 때는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제가 다 지겠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이 연회를 이전할 수 있는 기틀만 마련해 놓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 연회 법적으로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감독님이 하시고 또 이게 시간이 걸리면 또 그 다음 감독님 하시겠죠. 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감독님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지금은 얼마든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5시까지입니까? 예, 하죠. 네, 회장님. 예, 장동기반 장동기반 하승동장입니다. 감독님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또 여러 장관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해야 될 건 지방에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에 가는 교육부 사업 같으면은 지방교 교육부 사업에서 사업을 만드실 적에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옛날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사업에 넣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감독 서두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연예와 타연에도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지방의 통폐합권, 두 번째는 연예 통폐합권입니다. 우리 지방을 생각하면은 당장 우리 지방 다시 재조정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막 재조정을 석중복 감독이 계실 적에 재조정할 적에도 저희들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돼버렸어요. 우리 지방이 실정을 모르고 다른 지방에서는 찬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내가 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창원 동지방에는 구멍가게다. 창원 서지방은 대기업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정석 감독 회장님의 공약이 이번에는 부결이 되었지만 차기 때는 분명히 다시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독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발현하실 적에 행정무역 그 한계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은 필선 법권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고 그러면 지방의 경제 조정이 된다면 분명히 TF팀도 구성이 될 거고요. 또 어떻게 이제 되어야 될지는 경제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또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계획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 앞에 그 장기회에서 거두된 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지만 동부위원회, 중부위원회, 우리 삼남위원회 완전 우리 한반도를 종단으로 떴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입니다. 거짓말 앞에서 백두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연회는요. 쉽게는 서울연회까지 서울남연회 하면은 지하철 타고 금방입니다. 우리 연회는 간다면은 몇 시간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일단 안을 잡았는지 그 당시에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것을 안다면은 차기 장기회의가 구성이 되면은 그 부분은 우리 연회의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장기회의에 설득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변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표현을. 네, 제가 좀 이제 서장님 죄송합니다. 서장님 장정개정위원장위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연회 지방 경제 지방 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만드는 지방 통폐합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TF팀을 구성해서 지방 이제 50개 교회를 구성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이미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지방하고 어떤 지방까지 통합까지 생각하셨더라고요. 부산 지방, 부산 동지방하고 울산 지방하고 맞습니까, 장관님? 아니 이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울산 지방하고 부산 동지방이 이제 해서 50개 교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TF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때 하기로 했는데 이미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연회를 몇 개 연회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동부, 충북, 삼남 그리고 부산 동하고 울산 지방을 합쳐서 50개를 만든다. 이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TF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하지? 이래가 좀 이제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저의 생각 중에 어떤 거를 물으셨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연애 통폐합은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동무연애, 충북연애, 삼남연애 이건 이제 절대 반대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지방을 한 30개 교회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 부분은 충돌되는 법을 삭제하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30개를 지금 23개지 않습니까? 그 7개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래사 한 지방을 하고 이제 한 연애를 예를 들어 뭐 15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만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동부연애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방 통폐합이 가야 되고 연애 통폐합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연애 조정 이제 그 지방 경계 조정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아까 하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 뭐 친소 관계를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지방이 나눠지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지방 경계 조정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지방이 어느 한 지방이 크고 어느 한 지방이 막 상대적으로 엄청 약해지는 이런 식의 지방 분할은 지양해야 된다. 사실 그 지방 분할할 때 그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오모 목사님이 그 지방 분할할 때 그 지방 이제 목사님이셨죠. 또 강모 목사님도 마셨나요? 예, 이제 그 지방 목사님들이 사실 그렇게 경계를 이제 막 정해가지고 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지방에서는 어떤 지방을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못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5분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회장님과 총무님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박조세 감독님께서 총회 우리 유재나 이사하고 김혜희 장로님 계시지만 총회 석상에서 보면 가장 실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힘이 있는 감독님으로서 제가 어제 우리 TF 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김정석 감독회장님하고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분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예산 소위에 위원장으로 계시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본재산 본부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총회석상에서 현재 우리 연예에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25년 됐습니다. 장로. 그럼 중앙정치에 총회정치에 나간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10명 그 감독님을 제가 모시고 거리 총회에 나갔는데 현재 우리 박준호 감독님께서 제일 큰 실세 중에 한 실세입니다. 다음 차기에 어떤 분이 목사님 중에 감독들랑 몰라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하성종 그 장로께서 말씀한 그 연예 통폐합 가장 지금 현재 실세이기 때문에 연예 통폐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가장 충북과 동부와 삼남은 이게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24년도에 입법총회 때 그 장기에 모 정치 장로 두 분이 실명을 거론하다 합니다. 그 선배 장로들이 재단을 지어가지고 현재 우리 삼남매가 성의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기에 들어가서 우리 감독님 의중을 제가 충분히 읽고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습니다. 강력하게. 다시 또 2년차 연결되었는데 다음 차기에 어떤 장기위원이 또 모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내년 은퇴합니다만 삼남년에 현재 힘이 실직에 이거를 부기를 시키나요? 딱 조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신동철 장로님 울산 대형교회에 계신 장로인데 울산 대형교회 제 손지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울산 대형교회 풀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대형교회 풀살 선수 정도 하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 일요시 교회를 안 가요. 장로 손지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우리 신동장로 잘 일이 육성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입법총회 이걸 통과된 부분이 지방교회학교 연합기관 그게 하나 통과돼 가지고 지방에서도 교회학교를 육성시킬 수 있는 연합기관을 그건 공식인 기관입니다. 감독님께서 그 파송되는 목회자를 충분히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각 개체교회와 교회학교와 인원이 2명 하면 3명입니다. 그럼 연합해서 교회학교를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5분 됐습니다. 예, 한 가지 다음 중요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 말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일단은 뭐 이런 통폐합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일단은 저기 장로회 운영할 때 개선돼야 될 점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내년에 1년 남았으니까 장로회 운영할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네. 시간이 지금 조금밖에 회장님, 없기 때문에 회장님. 일단 간단하게. 네. 저기 우리 있잖아요. 네. 교회학교 활성화는 네네. 요거는 저도 이제 뭐 우리 입법회의 갔다 왔는데 네. 이제 분할해졌으면 옛날에는 교회학교 연합회가 교육부 소속이었습니다. 교육부. 네. 예? 맞죠? 그래서 예산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할 때 뭐냐면은 스폰서 받아서 하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에 300만 원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그 지방에 그 짤 때 교회학교 연합회는 그 별도로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혹시 실행부위원회 지방의 실행부위원회 다 가시면은 적극적으로 교회학교 연합회 많이 그 할 때 이렇게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되는 거. 네. 아시겠죠? 예. 네, 또 저 뒤에 말씀하시죠. 무슨 내용이 있을지.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거든요. 네. 지방 장로회 총무 최재룡장입니다. 연초에야만 장로님, 감독님 뵙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통 교인들이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누가 차 앞에서 하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은혜다 질렀다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아마 대부분 저희 또래이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해방전후사 인식 그 책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평생을 갑니다. 평생 왼쪽 귀만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책이 없어요. 없어요. 무슨 책이죠? 그와 비슷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오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예전에 아주 독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 읽으면 대부분 다 왼쪽 길로 가게 돼 있었죠. 그죠? 교회에 오면 학생부, 청년부, 장년, 청장년 필독서가 없습니다. 집사의 필독서가 없고 권사들의 필독서가 없고 장로들의 필독서가 없어요. 학생부에서 뭔가를 얘네들이 야 니들이 이거 읽으면 돼. 이거부터 읽어봐. 새 신자가 왔을 때 책 2-3권 주고 이거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나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KMC 출판사에 가서 뒤져봤더니 한 30년 전에 만든 책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리교의 현실 같아요. 아마 대형교회는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법한데 연애 안에 몇 번 물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연초에 한글이 부탁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연애 레벨이나 또는 초회 레벨에서 집사 필독서는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 적어도 그걸 읽고 충분히 숙지하고 나면 이제 권사 자격이 있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권사가 대학의 집사들은 또 권사들은 뭐 장정 교육을 받으리까지만 돼 있습니다. 필독서를 몇 권 읽고 숙지하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필독서들 나름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교회 안에 감리교 안에 어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서 순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기독교 교육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 와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 이상의 어떤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없어요. 자유의지가 뭔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는 게 설교를 통해서 아직 자기들이 뭔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장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 얘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뭐 술, 담배도 있을 것이고 회식을 분야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거를 교회에서 야 너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정도 이상의 선배들이 뭘 가르쳤는지 저도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 또는 청장님들 얘기를 하면은 저는 장로 중에 제일 젊다라 생각했어요.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친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집사, 이제 권사 될 때 제일 고민하죠. 이제 권사에서 장로쯤 될 때는 둘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안 가고 이제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직으로 가죠. 자,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선배들이 인식하고 어떻게 가르쳐 줄 건지 그거는 지금 이 교회 내에 감리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선배들이 고민하고 뭔가를 해줘야지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데요. 히틀러가 2차 대전 시작할 때 독일의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합쳐서 98%였습니다. 그 98%가 히틀러가 있는 나치당을 뽑았고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군이 군목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고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도 군목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부흥해야 되는지 그거는 없이 그냥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고 설교 들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결국은 교회 오게 나이 들어서 오게 되는 사람들은 젊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받은 사람, 교회 와서 해결받은 사람이 교회 정착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 고등학교 때 같이 세례 받았던 친구들 교회 안 다니고 있죠 지금. 너 이제 좀 있으면 너 교회 올 거야. 언젠가 네 힘든 거 잊어올 거야. 그 이상으로 뭔가 얘네들한테 걔네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저는 한심스러웠던 게 그 중에서 그 책 읽고 저 총학생회 쪽에서 했던 친구들 그 친구는 아직도 그쪽이 계속 있어요. 그 사상이 안 바뀌고 있는데 왜 기독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했길래 세례까지 받고 이런 친구들이 대학교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 그거는 한번 연애 쪽에서 한번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때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교육을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필독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빨리 그 필독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 그 본부 기독교 교육국하고요,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생각하고 또 기독교 사업위원장하고 해서 필독서를 정해서 한번 각 담임 목사님들한테 뿌리든지 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교회에다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적어주시고. 수렴 기독교 필독서는 그렇게 뭐 특별히 다른 내용 없으시면은 이상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명 많이